전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나 실험 내용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RNA가 방해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방해함으로써, 예를 들어 암세포가 막 자라는데 이 암세포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또 RNA가 들어감으로써 레귤레이션 하는 이런 RNA가 들어가서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것 또 하나의 새로운 신약 개발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방해하는 RNA가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가는, 제가 아까 Cell Penetrating Peptide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포스폴리피드를 활용한 그러한 셀 페니트레이션도 이용했지만, 게다가 이 방해하는 물질 자체가 가지는 그 내재적인 인플라머토리 사이드 이펙트, 소위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나중에 알로페시아를 더 엑사스베이션, 알로페시아를 더 강화시켜 버리는 이 황당한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이 나오죠. 이 두 가지 허들입니다. 이 두 가지 허들을 이 회사에서는 세마이 RNA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잘 집어넣고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 없이, 인플라머토리 리액션 없이 원하는 대로 잘 모유도 세포에서 레귤레이션을 했다. 결국은 그러한 이뮨 스티뮬레이션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농도까지, 임상 결과까지 쭉 계속해서 이 논문에 데이터를 넣고 실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논문 중에서 안드로젠 리셉터를 타겟팅하는 세마이 RNA,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마이 RNA 중에 500개가 넘는 것 중에 68번, 109번이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실험적인 동물 실험이나 실험적인 데이터에서는 68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임상과 상품화되는 목적으로 계속 안전성도 스터디를 했고,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스테빌리티, 안정적이어야 되죠. 우리 몸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야 되지 한 번은 내고 한 번은 안 내고,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중에 다 확인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세이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진단 장비, 키트를 제작하는 진단 위주의 회사였다 보니 상당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으로 하이드로필릭 폴리머가 있고, 딱 요 구조네요. 요 구조. 우리가 흔히 약에 이렇게 많이 쓰는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여기 DNA, RNA, 이니비션 하는 RNA, 실제로 이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이 있음으로써 세포의 멤브레인과 같은 이런 구조를 아주 나노 파티클로, 크기는 약 한 100 나노미터 정도,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세포에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있고 또 안쪽에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셀 페니트레이팅 펩타이드와 같이 우리의 셀 멤브레인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델 디자인은 참 잘 한 것 같은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임상 효과에 의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뮤노플로러센트로 이렇게 염색을 해봤더니만 세마이 RNA가 잘 페니트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잘 액티베이션 되어서 우리 세마이 RNA가 들어간 이러한 그룹에서 안드로젠 리셉터 익스프레션 발현이 획기적으로 줄었죠.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인텐시티와 익스프레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회사가 추구했던 방향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저러한 베이직 사이언스보다는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용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8주, 16주, 24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플라세보에 비해서 조금은 좋아졌지만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에 비해서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네 하는 정도, 상품화에 있어서는 좀 아슬아슬한 정도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또 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량의
이제 5mg, 뭐 10배 정도 되죠. 이제 이런 부분에 고용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헤어의 풀니스나 자람을 판단할 때 마이크로를 쓰긴 하지만 이런 플라세보와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베이스라인의 비교에 있어서 16주, 24주에 있어서 뭔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 약이든 화장품이든 기능성 화장품이든 통계적 유의성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mRNA에 68번을 고용량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에 이 p-value라고 하는 거 24주에서의 p-value 0.05 이하가 되면서 제곱센티미터당 헤어 개수의 증가에 있어서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이게 좋아졌다라는 이런 통계적인 유의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 토탈 넘버 헤어 카운트라고 하고 밑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덴시티가 되는데 카운트는 사실은 이 p-value가 뭐 획기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낭 자체가 대부분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넘버가 그냥 확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이 덴시티 자체는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코스메르나의 가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뭐 분자생물학 또 그리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에 관심이 많은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회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코스메슈티컬로 이 제품을 발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가 하나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헤어 그로에 관심을 갖고 우연찮게 안드로젠 리셉터를 발현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과 임상을 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의 말미에 이렇게 보면 피나스테로이드, 즉 우리 프로페시아하고 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되면 국내 식약처는 어떻게 생각할까? 유럽은 ICID, 그러니까 화장품 등재 품목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등재가 됐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생겨버린 거죠. 이게 고농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르는 화장품인데 siRNA라든지 LNP, 우리 코로나 백신에 의한 그런 부분은 안전하다고 뭐 전 세계가 인정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일이 됐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는 조금 더 스트릭트한 기준을 갖고 적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이 파마수티컬, 소위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치가 펩타이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셀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셀 레귤레이션 머티리얼이 될 수도 있고 시그널링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엑소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융단 폭격식으로 그냥 시그널링 머티리얼을 막 집어넣어서 프로인플라마토리 리액션, 소위 염증 반응을 막 유발해서 거꾸로 탈모가 유발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셀 레귤레이션이 이니비트리로 가능하든 스티뮬레이트로 가능하든 셈이라는 셀프 어셈블드 마이셀을 잘 활용한다면 콜라겐의 세컨더리하게 우리가 상처를 내서 생기는 콜라겐이 아니고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빠지고 약해지고 일라스틴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파마수티컬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소위 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마 부분은 이때까지 쭉 많이 해오셨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프로미싱하게 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셀 페니트레이팅 하는 어떤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많은 돈과 연구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공부하고 있거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분야에 있어서는 이 탈모, 뭐 피부 재생, 또 조직 생성 및 사멸 등에도 획기적인 하나의 툴인데 아직까지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이 논문이 가진 의미, 코스메르나 mRNA 테크놀로지가 탈모 완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 리뷰를 쭉 해드렸죠. 그죠?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과연 항남성 호르몬 제제를 극복해서 탈모 완화가 아니고 발모까지 이렇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실험적으로도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한 거는 맞고 거기에 대해서 유효성과 나름 괜찮은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는 이 탈모에 관해서 특히 안드로제네틱 이 탈모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동물 실험 모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상적인 데이터는 좀 더 나와야 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과 화장품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결론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